너희가 풀었는 게 맞는지 확인해봐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세로셈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푼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만 다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봐도 틀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로셈도 그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알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이벤트도 있잖아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2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무료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입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이번 방학을 통해서 어떻게 점프업을 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실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윈드 에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방학 기간에 한 달 살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살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놓칠 수 없었던 건 구구단이었거든요. 여름방학 때 구구단은 다 외워야 한다던데? 저희 가족이랑 다른 가족이 같이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구구단을 그렇게 노래로 외웠어요.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음가로 구구단을 외우게끔 했던 엄마긴 했어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반응일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999 곱하기 99.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곱셈을 공부를 하고 제대로 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999 곱하기 99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연필을 들고 999 곱하기 99 이렇게 세로셈 식을 쓰거든요. 그럼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바로 생각이 나셨던 거는 그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절차. 굉장히 지난한 절차잖아요. 받아올림하고 덧셈해서 또 곱셈하고 덧셈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아이들은 계산 실수를 할 테고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쵸. 많으니까. 네. 맞아.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아이가 또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거를 열심히 시간 재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린다? 그런다고 해서 아이의 계산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만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게끔 회로를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굳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수감각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세로식을 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유연하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니고 네.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 혹시 내가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수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야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세로셈도 그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터득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과정들을 아이들이 그것도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만 알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질문을 해가면서 아이가 이거를 하나로만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끔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구단은 일단 곱셈이잖아요. 곱셈을 왜 할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학원에서도 그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 구구단 왜 외워?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2가 5개 있으니까 2, 5, 1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적용을 할 수가 없고 19 곱하기 7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를 세로셈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가 7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9가 7개 있다는 얘기는 10도 7개 있고 9도 7개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이 19 곱하기 7을 외워버리면 숫자는 그냥 외워지는 것.
곱셈의 의미를 정확하게 2, 5, 12, 2가 5개 있는 게 10이면 19 곱하기 7도 19가 7개 있는 수고 7도 19개 있는 수다. 라는 이런 유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가면은 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19 곱하기 7은 7 곱하기 19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고를 할 수가 없게끔 그냥 무조건 외워라. 19 곱하기 7은 9, 7은 63이야. 6 받아 올림해서 올라가서 10에서 7 하면은 여기에서 곱해가지고 앞에다가 써줘야 돼. 이거랑 6이랑 더해줘야 돼. 그래서 133이야. 라고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굳어지는 게 정말 현장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학원에 오는 많은 친구들이 5학년, 6학년이 되더라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거를 내가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걸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난 왜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익숙해졌는데 내가 왜 굳이 이걸 또 다른 방법을 배워야 돼?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얘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고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없어요. 과연 있을까요? 네. 문제의 답만 써주면 일단 동그라미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꼭 쓰죠. 풀이. 왜?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암산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식이 뭔데? 왜냐면 이거를 아이가 암산으로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식으로 계속 풀어나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식으로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해나갈 때 아이는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난 왜 암산으로 했거든요. 분명 그게 암산으로만 쫙 또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내가 여기에서는 곱셈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선 덧셈을 써야 되네. 이거랑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이런 연습들이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체계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왜? 생각해봐. 왜 선생님한테 설명을 봐? 남들이 볼 때 느려 보이는 그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중고등에 갔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어떤 수에다가 3을 더한 수를 2배를 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괄호하고 어떤 수 더하기 3이 네. 되겠죠.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맞닥뜨렸을 때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예. 괄호가 있네? 몰라요. 별표. 네. 생각을 안 해버리는 네. 거죠. 사실은 이 네모 더하기 3이 2번 있는 거거든요. 이 곱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분배 법칙으로 못 풀더라도 네모 더하기 3 더하기 네모 더하기 3인 거거든요. 예. 그쵸? 네. 그럼 네모가 2번 있고 거기다가 3 더하기 3이니까 6을 더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100이 된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수는 94가 될 테고 하나는 47이 되겠죠. 또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3이라는 거는 100이 된다. 그러면 괄호는 50이겠네. 그러면 네모는 47이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몰라. 못해. 개념들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면 연산 계속 풀렸어요. 문제집 많이 풀렸어요. 지금 4학년인데 6학년 거 풀어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보면 아이가 정말 등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 이 아이가 수분해를 이해하고 있구나. 등식을 이해하고 있구나. 곱셈을 이해하고 있구나가 바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나도 좀 그렇게 가르쳐주지 그랬어. 저도 늘 생각합니다. 아이 앞에서 답답해하지 말아야지. 그럼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다만 생각해보게끔 건네주세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덤벼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직도 이것도 몰라?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지금 연사 그러면 3점 더 풀어.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확실히 더 위축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한 수를 볼 때 다양하게 생각할 줄 그쵸. 아는 아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님들도 그렇게 배워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24라는 숫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24라는 숫자는 1이 24개 있는 거야. 2가 12개 있는 거야. 3이 8개 있는 수야. 그럼 8이 3개 있는 네. 거랑도 똑같겠죠? 4가 6개 있는 거야. 6이 4개 있는 거랑도 똑같겠죠. 그런데 이렇게 곱셈으로만 또 바라보지 않고 20 더하기 4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30 빼기 6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4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수직선 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또 수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24라는 거는 4 곱하기 6인데 4 곱하기 6은 4cm 곱하기 6cm 이 면적과도 같구나. 이게 넓이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냥 숫자로만 곱셈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수를 바라볼 때 다양하게 수로도 바라보지만 면적으로도 바라보고 수직선상에서 20보다 4개가 더 큰 수구나. 30보다는 6개가 작은 수구나. 그리고 100보다는 76이 작은 수구나. 10보다는 14가 더 큰 수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만 다른 선지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아이들이 이런 유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로만 바라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 나타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하고 4, 6에 24는 하죠. 네. 그런데 그게 문장지 문제라든지 녹여들어 있을 때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아이들과 오늘 가서 24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는 거 좋을까요? 네, 너무 좋죠. 네, 만약에 아이가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단위로 아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엄마 이거 23 더하기 1로도 할 수 있어. 22 더하기 2로도 할 수 있어. 25 빼기 1로도 할 수 있어. 네. 야, 그렇게 하면 뭐 다 할래?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 수를 정말 수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쪼개보고 다시 한번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칭찬해 주시고 이 24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소통이거든요. 엄마와 24 하나 가지고 엄청 재밌게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도 내가 생각한 거를 계속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주저함이 생기게 되면 아이는 입을 막게 되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수학에 있어서 우리 저학년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머니들께서 아무래도 저학년이고 덧셈, 뺄셈, 곱셈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의무적으로 오늘 몇 장 풀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딱 재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왜냐면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네. 연사 문제집도 한다고 하고 교과 문제집도 한다고 하는데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를 바라볼 수 있고 아이가 유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수감각을 길러갈 수 있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아이하고 더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께서도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자주 하시는 좀 오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계적으로 내가 일정한 분량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사고를 고정적으로 닥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집 너무 풀기 싫어해가지고 그래 하지마 이렇게 하고 그걸 좀 보드게임으로 풀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한다던가 또 요리를 같이 한다던가 그런데 그걸 다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강박을 가지고 억지로 그거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렇게 되죠. 요리해서 빨리 계산하게 그쵸.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던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녹여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들께서는 실생활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가지고 것만으로. 있는 자체만으로. 네.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교육 나침반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디어들이 더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더 시도하실 거고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실수를 네네네. 계속 하는 아이들 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풀었는 게 맞는지 확인해봐.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세로셈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푼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만 다시 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아. 내가 봐도 틀린 게 없는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캐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쵸. 아이가 그걸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연적인 사고가 필요한 게 다른 방법으로 검산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푼 방법으로 똑같이 검산해서 똑같이 틀리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산도요, 내가 푼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돼요. 아. 네. 근데 세로셈만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 뭘로 해? 네. 난 이거밖에 못 해봤는데 그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검사를 할 때도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구구단 2학년 때 외우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곱셈이 처음 나오고 2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어머니들이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곱셈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곱셈을 아이가 어떻게 잘 이해했느냐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건 5학년 때. 약수 배수가 나올 때 곱셈을 제대로 이해한 아이와 곱셈을 대충 배운 아이, 그냥 외워서 아는 아이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요. 직사각형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로는 3cm, 세로는 4cm인 직사각형을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별표. 물론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붙여서 만드는 거니까 약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배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배수를. 배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배수를 생각하면 3이 여러 번 더해진 거랑 4가 여러 번 더해진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뭐가 떠오르세요? 3을 더해야겠구나. 네, 3을 더해야 되겠구나. 12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넓이로도 생각을 해보고 유연적 사고를 하면서 생각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12cm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나오고요. 이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 그러면은 4개, 3개, 7개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오답들이 있어요. 놀라우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사각형 문제, 정사각형 만드는 거는 최소 공배수 생각하라 그랬어. 이렇게 유형으로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곱셈도 제대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약수, 배수 할 때도 정말 다양하게 사고를 하면서 이거를 넓이로도 생각을 해보는 사고, 약수와 배수랑 연결지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내가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선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게 곱셈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인 거죠.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실 거예요. 1학기 거 끝났으니까 2학기 거 빨리 선행해야지. 우리 아이는 다음 학년 거 빨리 선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쉬운 문제집으로 빨리빨리 앞서 나가시려고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 4학년, 5학년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학년에 어려운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거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덤비는 거.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걸 길러주셔야 되거든요. 어머니들께서 문제집은 여러 권을 풀리신다 라고 할 때 정말 쉬운 것만 너무 여러 권을 풀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양으로 아니면 빨리빨리 앞선 개념을 아이는 훑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쉬운 것만 접하게 되고 어려운 거를 접했을 때는 별표, 몰라, 난 못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들께서 여름방학 때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내 아이가 지난 학기를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지난 학년도 괜찮습니다. 지난 학년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주어졌을 때 아이가 끙끙거리고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는지, 만약에 못 푼다고 하더라도 풀어보게끔 단 한 문제도 좋아요. 그렇게 정해서 아이가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 저는 여름방학 때 점프업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구구단을 암기하는 거에만 그치지 마세요. 그 구구단을 배운다라는 거는 아이가 곱셈을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라는 거는 반복된 덧셈들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게 생긴 거야. 네. 우리가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거를 8번을 더하는 걸 다 쓰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이라는 기호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의 규칙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넓이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눗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도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수, 배수로도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규칙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y는 7 곱하기 x, 이렇게 나중에는 방정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1차 함수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곱셈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곱셈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윈드에듀에서 개발하신 생공 곱셈 구구라는 그 앱이 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구단을 음가로만, 노래로만, 그냥 외워서만 하지 않도록 이 생공 곱셈 구구를 만들었어요. 곱셈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태블릿으로 막 이렇게 할 때 게임처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를 외워서 아니면 소리를 외워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내가 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암기 앱은 아닙니다. 곱셈을 넓이로도 생각하고 수직선으로도 생각하고 막대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쪼개서도 생각하고 덧셈과 곱셈을 분할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생공 곱셈 구구는 아이들이 좀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묶어세기부터 2단, 5단을 같이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4단, 8단, 3단, 6단 이렇게 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마스터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평생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끝내면요? 계속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게. 네. 그리고 아이가 문제를 풀어서 틀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PDF로 문제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리셋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도 필요가 없고요.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와이파이가 없더라도 네. 어디서나 태블릿에 들어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펜으로 필기를 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태블릿 문제집인 거죠. 너무 기발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추천 학년이 있을까요? 추천 학년은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구구단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추천 학년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앞서서 곱셈이 너무너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도 유치원생들도 물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곱셈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할 때, 아, 이런 게 곱셈이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곱셈이고, 아, 이런 거네 라는 것들을 재미있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학원에 4, 5학년 친구들, 그다음 6학년 친구들 그 수업을 할 때도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 구구단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네.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내가 문제집에서 봤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구구단이 아니네. 선생님 또 우리 생각하게 하는구나.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네, 그러면서 엄청 재밌게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학년인데 아이가 곱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좀 다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생공 곱셈 구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곱셈 마스터 이 부분들로 하게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 앱을 다운받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2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무료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네. 반값 할인된 가격에다가 또 댓글 선정으로 무려 20분께 무료 코드로 네, 네. 그럼 그 무료 코드를 적용하면 네. 그 앱을 그냥 무료로 다 계속 평생 이용하실 수 그럼요. 있나요? 네. 채널에만 주시는 귀한 혜택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구단은 암기의 끝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수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 수를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두뇌로 굳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공 곱셈국어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